이쯤 되면 한 번쯤 무료로 상담 받아봐야겠다 단계까지 넘어온 상태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마지막 사람들을 확 꼬실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어느덧 전문직 블로그 시리즈 8탄입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법무사님의 블로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 혹은 직원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노무와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거나 혹은 연차나 주휴수당 등등 다양한 노무와 관련된 문제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실까요? 대부분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님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겨도 당장 변호사 사무실이나 노무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의논을 해보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실 겁니다. 나와 비슷한 일 혹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지,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법적으로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쟁을 조정해주는 곳들이 있는지도 검색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고 그 안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이나 내게 유리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면, 또 그 법무사님께서 사건을 잘 해결하셨다면은 아마 큰 신뢰를 가지고 한번 용기 내서 일을 맡겨보거나 한 번쯤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직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양한 해결 사례와 사건 소개를 많이 컨텐츠화해서 올리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움이나 조언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 노무법인의 블로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컨텐츠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블로그는 노무법인 길이라는 블로그이고요. 부당해고, 징계, 임금체불, 체당금, 근로계약서 등을 주력으로 다루고 계시고요. 공지를 보시면 무료 상담까지 있어서 당장 손쉽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꼭 한번 보시라고 설명드릴 부분은 사건이라는 카테고리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입니다. 이 게시판 안에 글은 쟁점이나 사례, 판례 등을 정리해 두어서 법적 판례가 어떤지, 내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발령, 구제 신청에 관한 승소 사례 이야기인데요.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용자, 그러니까 고용주 편에서 일을 맡으셨던 사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려와 보시면 전체적인 사건 개요와 결과를 간단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을 보기 쉽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런 분야의 블로그의 특성상 이미지를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런 표의 형태를 활용해서 양쪽 입장을 대비해 둔 것이 좋았습니다.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노동위원회의 판단, 승소한 판정서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을 소개해주면서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글의 제일 하단에는 해당 노무법인이 노동위원회에서 쟁점으로 삼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중점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여서 승소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사건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양측의 화해로 종결이 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글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본인들이 근로자의 대리를 맡아 어떤 주장을 했는지 상세하게 글을 적어두고 그 안에서 특히 녹취록 등의 입증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정리하였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잘 화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하여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단서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알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런 내용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맡기면 나도 지금 당장 불리한 것 같고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 상담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글도 연계해서 보면 사용근로자 부당해고 사례 소개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 상단에 보면 대법원의 판례를 상세히 적어두셨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런 글만 보고 내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근거를 모아야 내가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세부 항목들도 적어주셔서 내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혹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글에 밑줄이 그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표시해 주셨고, 내가 필요한 구제 신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어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글만 읽어보더라도 이 노무법인이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잘 하는지 파악이 잘 되지만, 이렇게 잘 구성된 글들과 블로그 스킨, 공지를 보면 이쯤 되면 한 번쯤 무료로 상담 받아봐야겠다 단계까지 넘어온 상태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종 마지막 사람들을 확 꼬실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내가 궁금한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에 들어오지만,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면 다른 글들도 보고 싶고 메뉴도 보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우 메뉴가 잘 세분화되어 있고 해마다 변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 등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들도 게시판을 따로 빼두셨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외에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에 한정해서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블로그를 봤을 때도 느끼는 저의 아쉬움인데요. 실제 판례나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 내용이 어려워지고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직 선생님들이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분들께서 실제 많이 쓰는 용어들을 쉽다고 착각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어떤 뜻인지 상세하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블로그들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법원과 가까운 곳 혹은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서 지명 키워드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분야의 특성상 실제 현장의 사진이나 고객의 사진 등등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그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나만 더 경쟁력을 갖추기 쉬울 수 있는 생각지 못한 블루오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검색 키워드 또한 다 같이 서초구 변호사, 대구 변호사, 광주 변호사 라는 식으로 대표 키워드만 쓰시기보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해 볼 만한 것들 혹은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검색해 볼 내용들을 검색 키워드로 발굴하시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의 활로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 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대표인 특이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DMC의 대표님과 저 전문 마케팅 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케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